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스포츠토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FC 서울과 대구FC입니다. FC 서울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전개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팀입니다. 최전방의 둑스는 전형적인 포스트 플레이어보다는 좌우 측면으로 빠지는 움직임을 즐기며 이선으로 내려와 연계에 관여하는 유형의 스트라이커로 측면과 중앙을 오가는 플레이로 상대 수비 라인을 끌어내는 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선민이 연습 경기 도중 부상을 입으며 이번 경기 출전이 불투명하지만 루카스가 측면 침투와 속도에서 강점을 보이며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안데르손과 링가드는 이선에서의 간격 유지가 매우 뛰어나며 짧은 패스와 순간적인 침투로 촘촘하게 공격 흐름을 전개하면서 상대 수비 블록을 무너뜨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합류한 정태욱과 유망주 박성우는 산프레체 히로시마로 이적한 김주성의 공백을 안정적으로 메우며 수비진의 재정비에 기여하고 있으며 리그에서 안정적인 수비 전환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기동 감독은 홈에서의 초반 분위기 주도에 무게를 두며 전방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박스 근처까지 템포 있게 끌고 들어가는 전략을 통해 경기 주도권을 조기에 가져오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대구FC는 같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전개 흐름에서의 단조로움과 수비 라인의 불안정성이 겹치며 흔들리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최근 중앙이 아닌 측면에서 윙포워드 역할을 맡으며 폭넓은 활동량과 드리블 돌파로 공격폭을 넓히고 있으나 세징야와의 시너지에서는 제한된 장면들이 자주 연출되고 있습니다. 세징야는 여전히 프리롤과 제로톱을 오가며 개인 기량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려 하지만 고립되는 장면이 많고 전방에서 동료와의 연계도 원활하지 않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병수 감독 체제에서 세징야를 전술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며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지고 있고 라마스를 비롯한 이선 자원들 또한 자신감 저하로 인해 템포 전환이 느려지며 연결이 끊기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비에서 핵심을 맡던 홍정훈의 부상 이탈은 큰 타격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전체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면서 상대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뒷공간이 쉽게 노출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종합하면 서울은 공격진의 다양하고 유기적인 움직임과 강한 압박 그리고 후방 안정성 면에서 모두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 대구는 세징야 의존도 심화와 수비 불안, 체력 문제까지 겹치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기는 서울이 홈에서의 강한 템포를 바탕으로 흐름을 주도하며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크고 전술적인 응집력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매치업입니다. FC서울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전북현대와 FC안양입니다. 전북은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전방과 중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전술적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있는 팀입니다. 최전방의 콤파뇨는 제공권 장악력과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능력이 탁월한 타깃형 스트라이커로 크로스 상황과 세트피스에서 확실한 득점 루트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선의 전진우는 좁은 공간에서도 연계를 이어갈 수 있는 유연한 볼터치와 압박 회피 능력을 갖추고 있어 중원과 전방을 연결하는 핵심 고리로 작용하고 있으며 볼의 흐름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원에는 강상윤, 김진규, 박진섭이 조합을 이루고 있으며 강상윤은 넓은 활동 반경과 박스2 박스를 넘나드는 전환 능력으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후방까지 커버하는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진규는 중원 깊은 위치에서 전방을 향한 날카로운 전진 패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며 템포 조절과 경기 조율에 탁월하고 박진섭은 1차 저지선 역할을 수행하면서 넓은 커버 범위로 수비 안정성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의 미드필더는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중원 장악력을 높이며 전진우와 콤파뇨의 전방 조합까지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 다양한 공격 루트를 전개할 수 있는 전술적 기반을 탄탄히 하고 있습니다. 반면 안양은 4-4-2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보다 직선적이고 빠른 전개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전북과의 중원 전력 차에서 오는 구조적 열세가 예상됩니다. 최전방에는 모따와 마테우스가 호흡을 맞추고 있으며 모따는 등지는 움직임과 포스트 플레이의 강점을 보이며 이선의 침투 공간을 만들어주는 데에 기여하고 있지만 압박이 거세질 경우 전개가 끊기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테우스는 결정력에서 강점을 보이는 자원으로 제한된 찬스에서도 효율적인 마무리를 기대할 수 있으나
전개 흐름이 단절되면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좌측 측면에는 야구가 배치돼 빠른 속도와 직선 돌파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위협하고 있지만 이 역시 후방의 커버와 중원의 연계가 따라주지 못하면 단발성 공격에 그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안양의 중원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북의 3미드필더 조합에 밀릴 경우 점유율과 활동량 측면에서 열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과 함께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수비 블록이 느슨해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북은 중원과 전방의 연계 능력, 수비 안정성, 템포 조절 능력 모두에서 안양을 앞서고 있으며 콤파뇨 중심의 마무리 패턴 또한 명확히 설계돼 있어 높은 득점 기대치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름 무더위 속에서 안양의 체력 저하와 전술적 한계가 드러날 경우 경기 후반부에는 전북이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북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시타르트와 고어헤드입니다. 시타르트는 지난 시즌 LADBC에서 10위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비력을 바탕으로 중위권에 안착한 팀입니다. 특히 시즌 후반 3경기에서 2승을 챙기며 긍정적인 흐름으로 마무리했으며 홈 경기에서는 수비 집중도와 공간 압박에서 뚜렷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코리는 최전방에서 볼을 지켜내며 연계 플레이에 기여하고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마무리 능력으로 공격의 중심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드필드에서는 데로이가 공수 전환과 압박 상황에서 꾸준한 활동량을 보이며 중원 밸런스를 이끌고 있습니다. 수비 라인은 박스 근처에서의 침착한 대인 마크와 세컨드볼 처리 능력이 안정적이고 전방 압박보다는 중원 블록을 형성해 견고한 라인 유지에 집중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전술적으로는 공격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기보다는 후방에서 빌드업을 통해 점유율을 확보하고 측면보다는 중앙을 통해 천천히 공간을 공략하는 스타일입니다. 반면 고어헤드 이글스는 지난 시즌 11위로 마감하며 시타르트와 유사한 성적을 냈지만 전개 방식에서는 대조적인 스타일을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공격 전환 속도가 빠르며 전방에서의 위치 변화가 활발한 팀으로 클라리우스는 지난 시즌 11골을 기록하며 전방 결정력을 입증했고 이번 시즌부터 합류한 데시마는 박스 안침투와 순간적인 마무리에서 무기를 지닌 자원입니다. 미드필더 에릭스는 볼 배급과 템포 조절에 능하며 중원에서 볼 회수 이후 빠르게 측면으로 전환해 공격 흐름을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수비 전환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고 특히 측면 풀백이 전진했을 때 후방 커버 범위에 불안 요소가 존재하며 전반전보다 후반 체력 저하로 인해 압박 강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수비 안정성을 바탕으로 짜임새 있게 경기 템포를 조절할 수 있는 시타르트가 홈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어헤드 이글스는 개막전 특유의 불안정한 수비 조직력과 중원 압박 대응에서의 허점을 드러낼 수 있고 시타르트가 이를 활용해 점유율과 세컨드볼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경기 흐름은 다득점보다는 견고한 수비 흐름 속에서 소수 득점으로 갈릴 가능성이 높으며 시타르트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첼시와 레버쿠젠입니다. 첼시는 지난 시즌 컨퍼런스 리그와 클럽 월드컵을 모두 제패하며 유럽과 세계 무대에서 전술적 완성도와 조직력을 입증한 팀입니다. 마레스카 감독의 유연하면서도 안정적인 경기 운영 아래 선수단은 높은 자신감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 챔피언 파리를 상대로 한 클럽 월드컵 결승전에서는 다득점 승리를 거두며 전술적 우위와 기량 모두에서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짧은 여름 휴식기 동안에도 마이크로도징 기반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체력 유지와 전술 집중도를 동시에 관리했고 선수 로테이션 전략도 효율적으로 운용되며 조직력 유지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하베르츠와 은쿤쿠가 전방에서 연계와 마무리를 동시에 수행하며 공격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엔소 페르난데스와 카세이도 조합이 경기의 템포를 조절하며 점유율과 전개 속도 양면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비 라인은 실수 없이 안정적이며 전방 압박과 수비 전환 속도 모두에서 프리시즌임에도 조직적 응집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레버쿠젠은 텐 하흐 감독 부임 이후 전술 전환기를 겪고 있으며 프리시즌 첫 경기에서 플라멩구 U20 팀에게 1대5로 대패하면서 팀 분위기에 일시적 혼선을 겪었습니다. 물론 이후 보훔과 시타르트와의 경기에서는 점진적인 개선을 시도했지만 아직은 선수단 전체의 움직임이 매끄럽지 않고 템포 전환 시 불필요한 패스미스와 전방 연계 단절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술적으로는 빌드업 상황에서의 라인 간격 유지와 압박 대응이 불안정하고
수비 전환 시 미드필더의 커버 범위가 좁아 상대의 빠른 공격 전개에 쉽게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텐 하흐 감독 특유의 포제션 기반 축구를 정착시키기 위한 시도는 지속되고 있지만 선수단의 이해도와 움직임의 정교함은 아직 완성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풀백의 수비 가담 타이밍과 센터백 간 협력에서도 빈틈이 드러나고 있어 첼시처럼 전방 압박이 강하고 템포 조절이 능한 팀에게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전술적 흐름과 체력 조건, 감독 스타일의 이질적 대응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첼시가 초반부터 주도권을 쥐고 레버쿠젠을 압박하며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버쿠젠이 반격에 나서기 위해서는 역습과 세트피스에서의 날카로운 마무리가 필수적이나 현재의 조직력과 경기 집중도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해내기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 경기는 조직력, 전술 완성도, 템포 제어 능력에서 모두 앞서는 첼시가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 양 팀의 현재 기조를 감안할 때 다득점보다는 안정적인 흐름 속 소수 득점으로 귀결될 공산이 큽니다. 첼시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버밍엄 시티와 입스위치입니다. 버밍엄은 지난 시즌 리그1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승격을 이뤄낸 팀으로 시즌 46경기 동안 무려 111점에 가까운 승점을 기록하며 리그를 지배했습니다. 이런 성과 뒤에는 NFL 전설 톰 브래디의 구단 참여와 함께 이뤄진 구단주의 대규모 투자 그리고 전력 보강을 위한 과감한 선수 영입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즌 챔피언십을 준비하면서 영입한 이와타 토모키와 로웰은 중원과 수비에서 안정감을 더해주는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팀 전반적인 밸런스와 조직력이 빠르게 정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공격 전개 시 측면을 활용한 빠른 템포 전환이 인상적이며 홈에서의 초반 텐션도 매우 높은 팀이라 개막전 분위기 주도 측면에서 강점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진에서는 젊고 역동적인 자원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박스 근처에서의 결정력 또한 기대할 만한 수준입니다. 수비적으로도 전방 압박 이후의 커버라인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수비 집중도 역시 높습니다. 반면 입스위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강등된 아픔을 안고 이번 시즌을 시작합니다. 맥케나 감독 체제를 유지하면서 선수단의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리빌딩에 착수한 모습이나 프리시즌 경기력에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반등 기미를 보이진 못하고 있습니다. 중원에서의 점유율 확보와 빌드업 안정성을 중심으로 실리적인 운영을 추구하고 있지만 상대의 빠른 전환이나 강한 압박에 흔들리는 장면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좌우 측면 자원을 활용한 돌파와 세트피스에서의 득점 기회를 노리겠지만 조직적인 수비를 상대할 때는 아직 해결책이 부족해 보입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전반적으로 템포 싸움에서 밀리는 양상이 자주 나타나며 경기 초반 주도권을 내주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이러한 팀 상황과 개막전 특유의 긴장감 그리고 홈 이점과 전력 상승세를 모두 고려하면 이번 경기는 버밍엄이 초반부터 전방 압박과 빠른 전개로 흐름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입스위치가 반격에 나서기 위해서는 중원에서의 압박 탈출과 순간적인 침투에 의한 역습이 필요하겠지만 전반적인 조직력 완성도에서 버밍엄에게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력 기세, 전술 응집력, 홈 분위기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이 경기는 버밍엄 시티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토토를 처음 접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스포츠 토토를 좋아하시지만 적중률이 낮아 고민이 많으신 분, 경기 시작 전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수익을 위해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돈 날리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영상들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